네, 종목갓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한산합니다. 양시장 거래대금도 말라붙어 있고 또 최근에 시장을 끌어갈 만한 주도주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경계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 이 키워드를 엔비디아가 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시장의 발목이 계속해서 잡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시장의 귀추를 더 끄는 모습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파월보다는 젠슨 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목요일이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우리 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계속해서 뒤로 갈수록 낙폭이 줄어들었다라는 거고요. 오늘장에서도 여전히 테마주가 극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크 관련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아마 장중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 알테오젠이 차지하는 모습이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100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을 보실 때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물음표 뒤에 느낌표 뒤에 방점을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도에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참 공부할 게 많은데 오늘 장에서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장에서 따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그 앵커님께서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 이제 알테오젠이 올라온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에 올라온 만큼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단기간 랠리가 계속해서 더 많이 이어져 갈 수 있는지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시가총액 1, 2, 3위주가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LNF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그 시가총액이 올라갔었을 때 그 밑단에 있는 중소형 종목들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알테오젠이 이제 바이오 업종이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를 탈환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종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게 갈지 그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이 조금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조금 과도한 기대치가 시장에 가지고 있다. 과도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조금 하락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가장 비중이 높은 업종이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실적이 발표가 나오게 되고 저는 오히려 조금 그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더 높다고 봅니다. 항상 이게 조금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실적의 기대가 과했을 때 그게 이제 주가로 반영이 많이 된 상황에서는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너무 서프라이즈하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조금 이제 그런 너무 과도하다 우려가 조금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밀리다가 만약에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다이나믹하게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너무 이제 과도한 우려를 하기보다는 지금 매크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지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재무부의 펀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10월까지 단기채를 많이 풀어내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잘 공급을 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은 오히려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은 매크로에 집중하기보다는 종목들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어떤 종목들이 좋은지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 종목 리스트업을 해놓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방송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말미에 오늘의 언박싱 종목 두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 준비했으니까 꼭 시청 끝까지 하셔서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속에서 이 매크로적인 부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개별 종목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알테오젠의 시총 1위 기업 탈환 뭐 이런 키워드를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가 가진 종목이 또 바이오주가 아닌 또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한 걱정 고민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택배 상자를 든 네온님의 꿈비이고요. 9,200원 매수가시고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될까요? 본전가까지 가능한가요? 이렇게 왔는데 꿈비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7,420원에 확인되고 있고 4%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5일 저점 5,880원의 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 뭐 성과 보고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저출산이라든지 지금 사회적인 문제되는 그런 이슈들을 또 다룬다고 하는데 꿈비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29일 오전 10시에 네. 국정 브리핑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출산 관련 대응 관련된 내용이 네.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출산 관련 종목들 이야기를 드릴 때 이것이 긴 모멘텀으로 갈 것이냐의 여부에 항상 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당분간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이런 액션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등장을 해주지만 방향성 자체를 뒤집어 버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대응 관련된 내용이 29일에 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는 재료 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의무적으로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작년에 적자 기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높진 않지만 적자 기록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적에 기대어서 어떤 바닥을 잡고 추세를 만들어내기도 지금 당장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봐도 지금 당장 부각되는 모멘텀은 29일에 있는 국정 브리핑 모멘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시세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내일 오전 오후 중에는 어쨌든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 매수가 이제 목표가라든지 손절가를 잡아드릴 필요 없이 내일 정도에는 좀 전체적으로 분할로 좀 정리를 보시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꿈비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29일로서 이 단기적 모멘텀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삼성공조입니다. 매수가 17,200원이시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요? 이렇게 왔는데 삼성공조의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면 15,10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6월 26일 고점 27,700원을 찍어주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가 근래 들어서 또 그런 급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삼성공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액침 냉각 때문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엔비디아에서 최근에 그 네. R&D 채용을 했는데 이 액침 냉각 관련해가지고 채용 공고들이 막 올라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삼성공조가 가지고 있는 액침 냉각 기술이 다시 한번 시장에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하지만 이게 이제 실적이 대대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마찬가지로 조금 실적을 보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아직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어떤 가이던스가 나온 것은 없지만 지금 저는 무난하게 이번 연도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번 상승에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을 대비해서 봤었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기대서 보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액침 냉각 관련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었을 때 그런 모멘텀도 같이 충분히 가져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 제시를 드릴 때 21선을 조금 깨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조금 스윙 관점으로 한 달, 두 달 조금 끌고 가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주황색 곡선이 21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1선이 12,000원대로 낮아 있습니다. 근데 내일도 이제 이 가격 15,000원대, 14,000원대 위에서 놀게 됐었을 때는 이게 또 올라오게 되거든요. 21선 추세가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상에서 21선이 깨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래도 좀 정리를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돼서 어떤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모멘텀만 보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21선을 손절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간단합니다. 이 직전에 6월에 보여줬었던 이 시세가 많이 터졌었던 구간 중간 지점인 라운드 피겨 18,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액침 냉각 기술 관련된 모멘텀을 주목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18,000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와 함께 고민점도 이렇게 한 줄 남겨주시면 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한빛소프트입니다. 1,63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5%입니다. 수익 중이시고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얼마까지 보면 되나요?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290원으로 수익 중이시고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사실 이 한빛소프트 이외에도 오늘 뉴스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이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나라에서 많은 이슈를 또 제기하고 있는데 한빛소프트 그리고 딥페이크주들 어디까지 갈까요? 우선 딥페이크에 대한 우려가 조금 과도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피해만 규모만 봤을 때도 학교에서만 한 100군데 정도 그러게요.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그 걱정을 하는 부분들은 이것이 고도 범죄에도 조금 악용이 될 수 있느냐 이 딥페이크 여부가 이런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다 동의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AI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머신러닝이라든지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데이터를 잘 주물러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특히 어떤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습관 같은 경우들은 개별 커스터마이징들이 잘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의 저는 한계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당장에서 이제 보안 회사들이 이거 관련해서 실적이 갑자기 뭐 펌핑이 나온다라거나 뭐 그런 그림으로 볼 수는 없고요. 이게 되게 조금 다이나믹한 재료 자체가 굉장히 조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단기적인 급등 모멘텀 정도로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시세의 흐름이 앞으로 뭐 한 달, 두 달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되게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어떤 흐름에서 멈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는 이제 어떤 추세 대응을 드릴 때 11선을 좀 보자. 이런 종목들은 5일선 아니면 11선을 봐야 되는데 11선을 이탈을 했었을 때 좀 정리를 보자. 왜냐하면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 이미 이제 시세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시청자님 매수 단가를 보게 되면 이미 밑에서 잘 잡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선을 깨질 때 정리를 만약 한다고 해도 분명히 수익으로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후에. 그래서 11선이 깨지지 않는 한 이 다음 라운드 피겨 지점 3,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 이렇게 의견을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빛소프트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실적 반영이 되기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 소요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또
우려도 함께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GS건설입니다. 비중 5%고요. 19,100원에 매수하셨네요. GS건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1,55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GS건설, 사실 이 건설주들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하잖아요. 특히 뭐 대형 건설주들도 건설주들인데 중소형 건설주들에 대한 그런 걱정, 우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실제로 이 GS건설도 이 자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더 갈까요? 오히려 조금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든지 네. 이런 부분 측면에서 네. 사실 뭐 그렇게 건설 업종들이 조금 저는 한숨을 좀 돌리는 시점까지는 왔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알짜배기 회사들을 좀 매각을 하고 있는 그런 절차들을 계속 걸치고 있는 상황이고 친환경 사업 쪽에 조금 더 주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거치고 있거든요. 네. 친환경 쪽 산업도 우리가 조금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되게 이분법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었을 때는 네. 친환경 테마주들이 조금 약세 시장에 올 소외당할 거고 거다. 소외당할 네. 거다. 그리고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이 될 경우에는 그 친환경이, 반대가 될 네, 거다.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결국에는 저는 가는 방향성이 친환경 에너지는 꾸준히 갈 거다. 그 시기의 차이이고 그 앞당기는 정도의 차이인 네. 것이지. 왜냐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구축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전기차도 이제 전체 시장 점유율이 9%인데 이게 이제 2038년까지 81%까지 올라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력,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기존 화석 연료 에너지 쪽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면은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환경 쪽 산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대형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흐름들도 잘 지켜봐야 되고 친환경 쪽 사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어떤 컨센서스 자체, 포워드 컨센서스 자체도 높게 받을 수 있고 PER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 동사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 녹색선이 이제 1년 평균선인데 1년 평균선을 오랫동안 넘지 못하고 하회를 하다가 올해 4월에 한번 넘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서 이격도를 줄이더니 지금 이격도가 정배열화되면서 다시 이제 추세로 올라가고 있으면서 지금 또 52주 신고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랠리가 저는 단기간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52주 신고가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52주 신고가가 갔을 때 52주 평균 저점 대비 100%가 넘지 않는 경우들은 150%까지 랠리가 나온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기반해서 봤었을 때 동사는 추세 흐름상 상승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흐름을 볼 때는 60일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최근에 8월 5일 좋지 않은 시장에서 잡혔었던 저점이 60일선 거의 근처거든요. 그래서 60일선이 저는 주요한 지지점이라고 보고요. 61선을 손절가로 조금 제시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1차 목표가는 25,000원, 2차 목표가는 3만 원까지 개인적으로 좀 제시를 드리고 싶고 혹시 1차 목표가 때 매도를 부분적으로 하시고 나서는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그때 상황에 맞게끔 다시 한번 분석해서 제가 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GS건설의 1차 목표가는 25,000원, 2차 목표가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GS건설이야 친환경 관련 기업으로 또 엮였기 때문에 이 지속적인 랠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셨지만 건설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도 네. 저는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 봅니다. 환율도 지금 조정이 나오는 국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집값이 그 동탄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네. 신고가를, 전반적으로 네. 계속 올라가고 네. 있고 이런 흐름들이 단기간 안에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네. 같이 좀 기대감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하락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건설주들의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네. 이제 매물들을 다 소화하면서 저는 네.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 건설주 자체만으로도 네. 저는 조금 더 긍정의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
종목은요, 한국공항입니다. 매수가는 54,420원이시고요. 비중 6%입니다. 본전가 위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52,80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또 설명해 주셨다시피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저점은 또 잡아줬는데 이 한국공항 같은 경우는 좀 반대의 경우인 것 같아요. 8월 5일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공항? 우선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고 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제 재료 선물을 조금 과하게 조금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전년도 실적과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 예상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을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 저평가 기조가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부 악재가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1년 평균선까지 밀고 내려갈 정도인가. 왜냐하면 지금 동사 시가총액이 1,600조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1,600조대 정도밖에 안 하는데 너무 조금 과하게 조금 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저가가 추가적으로 갱신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언제까지 더 빠질지 예상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만 원을 좀 딱 잡아드리고 싶어요. 5만 원을 손절가로 조금 잡아드리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에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241선이 터치가 되는 5만 5천 원 구간에서 그냥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시청자님께서 이게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매수 단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본전 근처에 왔을 때 그냥 정리를 하자. 이렇게 조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손절가는 5만 원이었고요. 1차 목표가 5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JLK입니다. 매수가는 15,5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12,37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4월 25일 날 8,291원에 저점을 잡아줬다가 조금 소폭 상승하는 듯 하더니 지금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JLK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적자도 오래 지속을 하고 있고요. 네. 유무상증자 등의 지금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물량 부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화면 보면서 빠르게 좀 정리를 한번 드려볼게요. 유무상증자를 결국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청약을 성공을 해야 된다. 네. 요 논리를 일단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리락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으니까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상장 그런 부담도 있을 텐데 일단 청약 예정일에 10월 4일에서 10월 7일 사이에는 전량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물량 배정 받은 것도 증자 날에 정리해 주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공부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 우리 경제방송계 육성재라고 별명이 있으시던데 우리 박성재님과 인사 나눌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이런 별명을 다시 한번 끌고 왔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조금 부담이 되는데 감사드립니다. 예. 네, 우리 전문가님과 또 오늘 기분 좋게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하반기 시장의 주도주가 제약바이오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 섹터이기 때문인데요. 뭐 오늘 장에서도 대형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뭐 코로나나 엠폭스가 아니더라도 뭐 실적이라든가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지금 공략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추가적인 랠리는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네. 알테오젠뿐만 아니고 리가켄 바이오 등 여러 이제 바이오 대표 기업들이 사실 지금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1위로 이제 등극을 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단기간 안에 끝이기보다는 차익 실현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연장이 되면서 바이오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단기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쪽도 괜찮다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을 한번 보게 됐었을 때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이제 LNF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들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제 시가총액 1, 2, 3위를 좀 탈환해서 랠리가 나오고 있었을 때 뭐 중소형단에서 뭐 음극재, 동박 관련 종목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밑에 있는 장비 기업들까지도 다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이오 업종도 중소형 종목들도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못 올라간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의 언박싱 종목이 제약바이오에 있을까요? 오늘 언박싱 종목에는 네. 아쉽게도 그 없어요? 제약바이오가 없습니다. 예.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일까요? 이제 아무래도 네. 그 최근에 좀 그래도 계속 핫했었던 종목들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네. 좀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대왕거래 아하, 역시 종목이- 테마주. 예, 왜냐면은 근데 그 중에서도 네. 오늘 되게 의미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되게 아마 분석 내용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아마 재밌는 내용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떤 종목이 나올지 기대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빠르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뭐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고 뭐 순환매 돌아가고 테마주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 앞에 말씀드렸었던 제약바이오는 꼭 넣고 가자. 그리고 제가 말실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순간적으로 좀 헷갈렸어가지고요. 네. 하나 들고 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한번 포트폴리오를 좀 고민을 해보면은 좋지 오.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너무 관심들이 많이 떨어져 많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소형단 종목 중에서 반도체 업종도 한두 종목 정도는 조금 편입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시기로는 지금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개인들이 보다 보면 어떤 종목이 지금 매력이 있는지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 전문가님의 기법을 배우시면 굉장히 좋잖아요. 왜냐면 전문가님이 정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잡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게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을 잡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배워볼게요, 전문가님. 예, 시장의 대장주를 정말로 잘 잡아냅니다. 맞아요. 제가 이게 증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그 오늘은 제가 예시 종목으로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배워만 오신다면 최근 오늘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한 알테오젠도 알테오젠. 사실 밑에서 한 3번 정도나 아.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내일 이 종목도 예시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고요. 이처럼 시장에 좀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밑에서 좀 잘 선취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좀 집중해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배워보시고 또 이 신호를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기법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의 기법입니다. 이 똑똑한 돈이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포라고 하고요. 이 주포들이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이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사전 선취매를 했을 때 들어오는 그 돈, 그것을 똑똑한 돈,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타나게 됐었을 때 일봉 차트 상에서 포착이 되도록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 신호는 받아가셔야 됩니다. 이 신호를 받아가셔서 이 신호가 등장을 하게 됐었을 경우 이후에 매수 방법, 잠시 후에 매매 포인트에서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법의 장점이 있습니다. 추세 매매라든지 박스권 매매 같은 이런 패턴식 기법들은 정책 변수, 매크로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주포들의 사전 선취매를 보고 그런 유형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변수들에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최고의 장점은 당연히 주포들의 선취매를 보고 우리도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와 재료가 뉴스로 우리들에게 제공되기 전에 빠른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미 제공된 정보와 재료들을 속에서 리서치를 해가지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이 모멘텀, 이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 길 거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 가운데 올라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오판을 하는 경우 혹은 시장 변수나 정책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이런 모멘텀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선취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짧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타점상 아주 저점에서 잘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정말 정리를 했을 때 시장의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미리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을 선취할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뜰 겁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내일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더라고요.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네, 오늘도 아마 많이 또 신청을 해주실 것 같은데 신청만 하면 다 주시는 거 맞죠? 신청만 하면은 그 조건과 어떤 이제 조건 하나도 없이 무료로 다 그냥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신청해서 가져가셔서 등록하시고 제가 자세하게 이제 사용 방법을 기재를 드렸거든요.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직접 검증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라고 제가 다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 신청만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이 매매 포인트가 사실상 더 디테일하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기재해서 PDF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는 동안 이제 공부방으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신청하시는 동안 저희가 조금 더 들어볼게요.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매매 포인트 먼저 짚어주시죠. 예, 우선 매매 포인트 간단합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잘 따라 하실 수 있게 제가 상세하게 되게 쉽게 잘 만들어 놨어요. 쉬운데 좋은 게 가장 베스트잖아요. 그렇죠. 쉬우면서 좋은 기법입니다. 한번 잘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신청해서 받아가시면 등록을 하시겠죠. 이 신호가 일봉 차트에 포착이 되게 됩니다. 포착이 됐을 때는 매수 방법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번째 방법은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고요. 3가지 방법은 여기 화면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우선 신호가 포착돼요. 이 포착된 날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 이게 시작된 날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조정을 기다리는 겁니다. 포착이 되고 캔들이 나왔을 때 포착이 되고 조정이 나왔을 때 이 포착이 된 날 캔들의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일 저점에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다만 사실상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어제 예시 종목들처럼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신다면 이 신호 포착이 되고 난 날, 그 날의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 포착된 날 종가, 고가를 돌파할 때, 이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상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이 네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언박싱 종목으로 잘 가지고 나오는 게 이 네 번째 유형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떤 거냐면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부분,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작을 했으면 이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다 매집을 못합니다. 주가를 결국 길게 올려야 될 건데 그 시세를 유도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다음날, 이 신호가 포착된 다음날부터 거래량이 만약에 늘어난다. 이러면 추가 매집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착, 매집, 급등인데 이 포착, 그 다음에 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 매집 구간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 이 네 번째 방법까지 이렇게 매수 방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손실도 절대 방치를 하면 안 되겠죠. 손실을 잘못 방치하면은 그동안 많이 벌어놨던 것을 다시 다 토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추세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추세선 만들어 놨어요. 되게 타이트합니다. 손절 추세선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 해도 큰 손실 안 납니다. 다만 이거를 좀 지켜서 매매를 했었을 때 주포들의 저점을 보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절이 나와도 손절은 짧은데 수익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라는 점, 이게 이 기법의 장점입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반대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좋은 이유가 있거나 혹은 어디서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매수를 했어요. 그 매수한 종목이 만약에 가격이 계속 빠지게 됐었을 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속해서 물타기를 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조정이 길게 나오고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인데 비중은 점점 커지는,
이래서 심리 상태가 불안해지는 상황이 오게 돼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빨간불이 살짝만 들어와도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될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대부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계세요. 손실은 길게 방치를 하고 수익은 짧게 가져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계좌가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좌를 장기 우상향시키고 싶으면은 기법을 가지고 거래를 할 때 손실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손실이 나왔을 때는 짧게 나오는 게 맞고요. 수익이 나왔을 때는 길게 나와야죠. 기법을 가지고 거래를 할 때는 그런 식의 이제 어떤 매매 전략이 나와야 된다. 그런 식의 어떤 승률 전략이 나와 있어야지 계좌가 우상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꼭 잘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방법이고요. 또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게 simple is the best잖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받아서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받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딱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하신 동안 저희가 예시 종목으로 조금 더 쉽게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예. 오늘도 새 종목이 준비가 돼 있죠? 맞습니다. 네, 하나씩 들어보죠. 중복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대장주들을 좀 잘 잡아낼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3가지 종목 준비를 했는데 신고가 랠리를 계속 피고 있는 종목을 제가 오늘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거죠? 태성이라고 태성. 하는 종목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태성이 언제부터 그런 본격적인 뉴스가 등장하면서 이 상승 모멘텀이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이게 표시를 해놨어요. 5월 29일 기사 내용인데요. 국내에서 첫 번째로 복합 동박 설비에 대한 배터리 원가를 절감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은 중국의 C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개발에 나선 제품이다. C사가 어디겠어요? CATL입니다. 네. 배터리 기업 1위 기업이죠.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의뢰를 받아서 직접 개발에 나섰다는 점이 또 특징적이고 국내에서 첫 복합 동박을 설비를 했다라는 거, 이 부분도 되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관련해서도 C사들뿐만 아니고 여러 이제 납품업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일본의 대형 배터리 업체와도 논의를 시작했다. 이런 빅 뉴스가 뜨면서 장중 상한가를 갔어요. 언제냐면 5월 29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 첫 번째로 이 복합 동박을 공정을 설비를 하고 그죠? 그리고 이런 어떤 의뢰를 받았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공시를 어디서 하는 거냐? 바로 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회사. 즉, 내부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들이 우리한테 제공되기 전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뉴스를 통해서 제공되기 전에 미리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포들이 그러면은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냐? 그렇게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관계자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수도 있는 거고,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좀 포괄적으로 봐야 돼요. 다만 내부자 정보들을 먼저 취득을 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내부자 정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주포가 있다면 사전 선침해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사전 선침해를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 주었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요, 뉴스 보도일, 화면 확대해서 보시면, 이 하얀색 제가 화살표 표시해놨습니다. 이 5월 29일입니다, 이 날이.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4월 29일입니다. 정확하게 한 달 전에 포착을 해준 거예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자, 시작일 이전에는 거래량 없습니다. 근데 시작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요. 즉,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부터 뉴스가 보도되기 이전인 보도일 이전에 이 터진 거래량들, 제가 네모박스로 표시해놨어요. 이 거래량, 늘어난 거래량들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선 침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을 깨지 않고 이후 6월까지 큰 급등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급등이 나왔을 때 여유로웠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가져온다고 했었을 때는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
당일의 종가, 4월 29일 종가 대비해서 40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후에요, 만약 뉴스 보도일에 반대로 꼬꾸라져가지고 저 만약에 손절 추세선을 깨고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플러스권입니다. 그죠? 손실이 나왔어도 뭐 이전에 나왔어도 마이너스 5% 안쪽이라는 거죠. 손실이 나와도 짧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수익이 나오면 이렇게 길게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 스마트머니 기법이다라는 거고, 제가 또 비슷한 사례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최근에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면 여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화장품 관련 대장주죠. 이제 실리콘2입니다. 매출이요, 1분기 때 나온 매출액이 22년도 총 매출액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작년도 총 매출액의 거의 절반 수준이 올해 1분기부터 나왔다.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실적 집계를 그럼 누가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회사에서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적 관련 재료들은요,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적 집계를 미리 하다 보면은 이번 분기에 우리 회사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주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전 선침해를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것을 스마트머니 신호가 잡아내 주었는지 또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머니 신호는요, 뉴스 발생일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5월 9일이에요. 5월 9일에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스마트머니 신호는 2월 21일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이 신호,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신호 포착일 이전에는 거래는 없어요. 신호 포착이 되면은 이날부터는 시작일입니다. 이날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부터 실적 발표일 이전에 나온 이 거래량들은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 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5월 9일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을 아는 주포들이 매집을 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의 매수를 만약 했었다라고 했었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가져왔을 때는 400%가 넘는 시세가 고점 대비 기준으로 나왔다라는 거고, 손절 추세선은 깨지 않고 40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손절 추세선을 이탈 시 익절 가격으로 만약에 전략을 세웠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이런 시세들을 몇백 %가 되는 시세들을 다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좋은 기법입니다. 사전에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점을 신호가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내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계속해서 또 증명을 또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음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진매트릭스입니다.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가장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엘리텍그룹과 분자 진단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인데요.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8월 7일에 나왔습니다. 자, 공급 계약 어디서 맺는 거예요? 회사에서 맺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부자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재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포들의 사전 선침에 이번에도 스마트머니 신호가 잡아내 주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뉴스 발생일 8월 7일이에요. 이날 상한가를 간 거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7월 30일에 포착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포착을 했던 것이고요. 진단키트 관련주니까 그냥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기 때문에 그때 올라가면서 포착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 이제 그 확진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8월 2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30일에 포착을 해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공급계약 공시를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침해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7월 30일 종가에 매수를 했으면은요, 바로 3주 만에 이렇게 200% 가까운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장의 주도주들을 주포들의 선침에 맞춰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신호 등록 방법부터 해가지고 이 기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 제가 PDF 파일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신청만 해주시면은요, 공부방 오셔서 신청만 해주시면은 그냥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료로 다 제공을 드리고 있고 조건도 없이 다 그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해서 다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이 세 가지 종목은 정말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바닥에서 포착을 했는데요. 이 방법 배우시면 직접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받는 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지금 방금 들으신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정말 잘 배워봤고 이 기법이 포착된 종목들을 오늘 또 받아볼 예정이에요. 맞습니다. 언박싱 종목들 2종목이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죠? 우선 그 대왕고래와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최근에 핫할 수 있다라고 주목을 해야 된다는 바이오 관련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대왕고래 관련주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제 이상형인 배우인데 이 배우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바로 한선 엔지니어링이에요. 제가 예전에 조한선 씨를 엄청 좋아해서 예. 이 종목에 대한 약간 애정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종목을 가져오시다니 좀 놀랐네요. 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예. 우선 대왕고래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실질적인 사업이 조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SOFC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좀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석유공사가요. 최근에 이제 8.6-1 광구, 어렵습니다, 이름이. 네. 북부 지역의 대왕고래 1-1 탐사 실추를 위해서 드디어 보급선을 계약을 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업이 시작이 이제 됐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단순 테마로만 보다가 뭔가 이게 조금 진행되는 내용들이 진척이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조금 모멘텀이 조금 견고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산 엔지니어링이 조금 특징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업스트림 관련 다수의 해외 고객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스트림이 에너지 탐사 그리고 생산까지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동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주요 고객사가 어디냐면은 아람코와 애니입니다. 아람코에 이제 굉장히 대규모 자금이 투자가 되어 있는 그 프로젝트 샤힌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초대형 석유화학 사업인데 샤힌 프로젝트와 인도네시아의 어떤 대규모 사업인 라인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라는 거 불확실성이 조금 있을 경우가 오히려 더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SOFC 관련돼서도 미래성장 동력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제 SOFC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친환경 에너지 산업 쪽도 강제적인 성장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시장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 탄소 배출도 줄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를 같이 키워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 SOFC 관련주, 친환경 테마주들이 사실 대왕고래 관련돼서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소식 들려오자마자 많이 빠졌거든요. 반대되는 레거시 에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재료를 같이 가지고 간다면 어디에도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있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한번 해보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보면 이게 제가 이제 주봉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공모 가격을 터치하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보통 시세가 나오고 공모가를 터치해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매물대 상하단 부분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스마트머니 차트 보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신호는요. 7월 29일에 포착됐고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고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은 늘어나죠. 포착 매집의 과정, 네 번째 매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 제시를 드렸는데 1차 목표가의 20% 정도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정리하실 필요 없이 제가 다음 리뷰에 2차 목표가 제시 드리도록 하고요. 네,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선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대왕고래 관련주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까 제약 바이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은 제가 힌트를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 얘기 딱 들으셨을 때 딱 맞추실 거예요. 전문가님 한번 맞춰보세요. 많아요.
네. 안녕 포로리야. 아, 예. 안녕 번호야. 종목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예, 저도 듣고 알았습니다. 듣고 아셨죠? 예, 예. 바로 아셨죠? 예. 이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전문가님 바로 말씀해 주시죠. 예, 보로노이입니다. 아, 비슷하네요. 예, 보로노이 비슷했습니다. 예, 보로노이인데요. 이게 되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의미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신약 전문 기업인 보로노이가 이제 미국의 암비아 테라피틱스입니다. 여기와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 경구용 만성 염증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인수할 수 있는 독점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고요. 비소세 포함 치료제 후보 물질도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바이오 회사에 기술 이전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 관련돼서 임상 1B상에서 유효한 결과를 증명을 하기도 했고요. 중화권에 대한 판권도 여기에 관련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권에 대한 대규모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재료 루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돼서 기대를 해봐도 좋고 아직 알 수 없는 내용이 분명히 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화권 대규모 수출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우리도 모르게 진전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이 사전 선침해가 이번에 스마트 머니 신호로 포착됐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의미 있다라고 보는 게 52주 신고가이고 사상 최고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 갓 뚫어냈습니다. 갓 뚫어냈기 때문에 저는 더 갈 수 있다 봐요. 갓 뚫어낸 경우들은 이제 회사에 대대적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화들이 내부에서 있었을 때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점이기 때문에 부담이 아니고 지금 바이오 업종도 전체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배경들 이야기를 앞에 드렸기 때문에 같이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매집의 근간, 그러니까 52주 신고가가 나왔는데 매집이 나왔어요. 뭘로? 스마트 머니 신호가 8월 26일에 포착되었기 때문에 더 좋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에 다 정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건데 1차 목표가에 다 정리하실 필요 없고 2차 목표가 제가 1차 목표가 달성할 때 리뷰하면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크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저는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바로 보로노이였습니다.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위로 기대감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하시니까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 머니 기법 저희가 다 드리고 있는데요. 받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종목의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번호 잘하죠. 네,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 테마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 아리송한 시장이고요.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